XRP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은 정말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XRP 투자자가 아닌데도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는데, 좋은 의도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언제쯤 한국에서는 건전한 개인주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지랖과 꼰대짓보다는 개인주의가 낫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짧은 소식 리플사의 3분기 보고서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건너뛰겠고요. 소송 관련해가지고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소송은 사실 공개 단계를 마쳤다. 이 소송에 관련된 문서의 교환이나 증언의 청취 등을 하는 단계인데요. 그 부분을 지나서 지금은 익스포트 디스커버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EC의 연장 요청을 법원이 승인하게 되면서 이 단계는 2022년 1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XRP 판매 내역을 보도록 하겠는데, 자,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XRP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배 이상 늘었는데 2분기에는 1억 5,700만 달러치를 판매를 했는데 3분기에는 4억 9,100만 달러, 굉장히 많은 양을 판매를 했는데, 이 판매를 한 목적은 ODL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물량을 판매를 했다라고 하네요. ODL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에스크로 같은 경우는 매달 10억 개씩 풀리죠. 그래서 보통 9억 개씩 다시 묶어내는데, 이제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10억 개씩 3번 풀고 4억 개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1억 개 이상을 평균적으로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 XRP 같은 경우는 디파이 등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DEX, XRP 레저를 기반으로 개발 및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썸이나 솔로지닉, 게이트헙 같은 부분들을 명시를 해 주었었고요. XRP 거래량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크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50% 이상 줄었다라고 하는데, 비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3% 줄었다. 반면에 에이벡스나 루나, 솔라나 같은 이 새로운 다크호스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ODL 관련해가지고 어시시빌라가 트윗을 남긴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DL 같은 경우는 몇몇 사람들은 이제 거래량이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오히려 많이 늘었죠. 매 분기마다 리플넷 내 ODL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평균적으로 130% 정도 성장을 해왔었고, 리플넷 전체를 보면은 지난해부터 지난 3분기까지 100%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그들이 목표로 해왔었던 것과 같이 리플넷 내에서 달러 거래량 중에 4분의 1은 ODL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를 하기를, ODL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많이 늘고 있으며 현재 20개의 ODL 마켓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다. 리플넷이 성장함과 동시에 2019년에 비해서 ODL 사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90% 이상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팔도 그랬었고 마스터카드도 그랬었는데, 이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대가로 후원을 좀 해준다, 리워드를 좀 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ODL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머니그램이 수혜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ODL을 써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줬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리플넷 상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 5곳 중에 3곳이 이번에 법정화폐 거래에서 ODL로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리플사는 라인 오브 크레딧, 유동성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한 발전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수요일에 더욱더 많은 발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3분기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3분기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건대 2029년 9월 리플사는 공식적으로 드디어 제드 맥케일럽에게 마지막 XRP를 전송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보고서에도 이게 공식적으로 리플사는 제드 맥케일럽의 모든 물량을 보냈다, 이제 끝났다라고 홀가분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속이 시원하겠죠. 제드 맥케일럽 같은 경우는 XRP 판매를 중단을 한 상태에서 재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보낼 것은 다 보냈습니다. 드디어 제드 맥케일럽의 덤핑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드 맥케일럽 같은 경우는 이번 소송에서 또 증인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XRP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은 스텔라까지 불길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증언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소송 하루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업이 미국 외 지역에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XRP 가격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분산 투자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아서 잘하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어제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전달을 잘 못한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파크 토큰 같은 경우는 송보드 관련된 이 테스트가 끝나야 에어드랍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각 거래소에서 언제 송보드 에어드랍을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거래소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센트 월렛에서 솔로 토큰 에어드랍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모릅니다.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지원해주기 광고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